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종목들에 대한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이제 2,493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올해 연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도를 많이 못하죠. 이번 주는 좀 종목별로 너무 입장차가 좀 큰 시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좀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대응하셨나요? 이번 한 주의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명의들이 복귀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10월 30일. 금요일마다 방송하니까 이때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시청분들. 그리고 제가 또 아침에도 전화 연결하거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금요일, 절대 전략. 이때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한번 돌려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적중도가 있었는지. 제가 하락장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어요. 그걸 이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하락장으로 가기 어렵냐면 지금 공매도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락을 했을 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했으면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데가. 그게 부동산으로 가든 아니면 경마장으로 가든 카지노로 가든 아니면 해외 여행을 소비를 하러 가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머문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시장 흐름이 안 좋은 이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제2의 바이오 제약 2차 빅사이클이 터질 거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해드렸던 거는 위탁 생산, 코로나 생산해야 되니까 CMO하고 mRNA 관련된 주식을 해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64만 원 밑으로 진짜 많이 추천드렸었고 공개적으로 절대 연결하면서 그죠? SK 케미칼도 아마 30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제가 안 죽는다고 했죠.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모멘텀이 나오면 이제 틀 거다. 그리고 녹십자 22만 원, 24만 원.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2만 3천, 2만 4천 원대. 그죠? 그리고 바이넥스 그 다음에 순환매로. 실전에서는 제가 이쪽 다 공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 다음으로 제가 5G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주파수 경매가 12월 달에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약할 거다. 그래서 11월 한 둘째 주, 한 셋째 주 정도부터 좀 반등 포인트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그때까지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쪽을 물타거나 신규 공략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기다렸다가 제가 방송에서 막 강조하기 시작하면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막 시간 많이 하라면서 가지 않습니까? 저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그때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OLED와 반도체 쪽으로 하셔라. 근데 반도체에서 어디? 낸드로 하셔라.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제가 반도체, IT 반도체하고 이제 낸드 쪽 관련돼서 이제 관심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잖아요. 사야 된다. 하이닉스 사야 된다. 그죠? 테스 사야 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주식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눌릴 때 이거 하고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핵심 본질이 생기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추세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거래량이나 기술적 어떤 분석, 수급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산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만한 큰 포인트가 나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을 뒤집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뭐가 등장하면, 중대한 변수가 나오면. 2분기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램하고 랜드 재고량이 5주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그죠? 재고가 2.5주, 3주 재고 감소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업체처럼 기업용 오피스 쪽 1위 업체가 데이터 센터 내년도 상반기 투자하더라. 이에 따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구조적인 변화죠. 그럼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지금 당장 안 올라가도 돼요. 이게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구조다 싶으면 투자합니다. 그리고 랜드.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 많이 추천드렸죠. 디램으로만 평가받던 하이닉스가 이제 랜드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랜드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랜드에서 여태까지 적자였었잖아요.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모바일에서만 벌었던 이제 랜드, 여기서는 계속 삼성전자만 벌었었는데 이제 기업 전용 SSD 쪽 관련된 매출이 잡히는, 그죠? 인텔 가져오게 되면 이건 재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랜드 관련된 주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건 테스였어요. 원이가 EPS가 나빠서가 아니라 테스가 더 좋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떻게 터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딱 이거다 싶으면 저는 미는 스타일입니다. 중간에 잘 말 바꾸지 않아요.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녹십자 홀딩스도 그렇고 이게 돌아가면 한 번씩 다 터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녹십자 레스까지 터졌는데 요거 고점 차익시연하고 이동한 게 바이오 그 차익시연해서 바이오 했던 다음에 했던 게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반도체 랜드하고 OLED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G는 제가 강조하는 시점이 아마 11월 말 넘어가면서 C밴드 쪽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마 그거 할애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들의 등락 부침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많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2267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었던 위탁 업체들, 그 다음에 그 mRNA 관련된 업체들, 올릭스 잘 가죠? 유난히 잘 가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RNA 관련된 섹터들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유난히 강합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두카누막 관련돼 가지고 FDA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자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폭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젠백스 같은 주식은 왜 올라갈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종 결정은 FDA가 하는 건데 그냥 테마를 만드는 겁니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시장에 먹거리를 계속 주잖아요. 삼성 지배구조 이슈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랜드 쪽 관련된 먹거리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서 신재생 쪽 관련돼 가지고 태양광, 풍력 이쪽을 한창 관심을 가졌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OLED와 반도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랜드 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가격이 맞으면 그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과 아닌 쪽은 구분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잘하고 계신가요? 잘.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등락 부침에 따라서 감정이 휘둘리면서 매매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번 스스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잘한 것들이 있으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해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2495까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까?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돈이 들어오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게
2,600까지 갈까? 2,700까지 갈까? 만약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예요. 아시겠죠? 에너지 소비라고. 2,600 안 가면 어떡할 거고 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못 맞춰요. 알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더라예요. 지금 여기서 제일 엑기스는 돈이 들어오더라. 10주에서 12주 정도. 그러니까 8월 13일 이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이 랠리가 나왔었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이 기간 동안 계속 강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거래대금이 감소됐었다고. 근데 거래대금이 붙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붙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10주에서 12주 정도 되는 시장에서 이제 17조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일간 거래대금. 5조씩 자금이 들어옵니다. 어떤 걸 계기로? 화이자 백신을 계기로. 이 백신은 뭘로 만들죠? 어떤 기술 기반으로 하죠? mRNA. 그러니까 뭐가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까? CMO 위탁 업체들. 급락 나왔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이런 주식이 많이 나오죠. 똑같은 바이오제약 가운데. 그리고 유난히 mRNA 관련된 주식들이 대기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 자금 위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위에 테마들이 있구나. 치매 관련된 테마도 있고 화이자 관련된 테마도 있고 여기서 산발적으로 움직이더라. 이게 한 축.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5G가 있어요. 5G가 지금 시장보다 강합니까? 아니죠. 소외받고 있죠. 뭐가 없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좋았고 더 안 좋았어. 근데 더 나빠질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들 빠지죠. KMW를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60억밖에 안 나오는데 들 빠지죠. 근데 주도는 못하죠. 이거 뭐예요? 지금 너한테 관심 없다예요, 시장은. 미안하지만. 너한테 다시 관심을 갖는 시기는 언제부터? 10엔드 주파수 경매 그 시점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 버라이즌 관련된 8조 수주 삼성전자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니들 얼마 정도 가져갔니? 오픈해! 이거예요. 그때 내가 관심 가져줄게. 그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저가 나와야 돼. 5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네들 잠깐 움츠려 있는 거야.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포착되는 타이밍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이 현금을 강한 쪽을 점점 실어가는 거예요. 약한 쪽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이오제약에서 크게 한번 점프가 나온 주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니들이 어디로 갔느냐를 잘 보는 겁니다. 신재생으로 갔나요? 태양광으로 갔습니까? 태양광으로 갔어요? 아니면 풍력으로 갔습니까? 수소차로 갔나요? 전기차로 갔나요? 이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 저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든 시대에서. 근데 취임 언제 하죠? 내년 1월 20일.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 계속 있는 상태예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규모 수주가 나왔냐는 거죠.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정책적 모멘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땡겨놓은 상태죠. 대규모 계약은 아직 안 나왔죠. 대규모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방향, 장밋빛 정망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밸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면 기관 조정에 이런 구간은 반드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다가. 만약에 내가 뭐 하나솔루션이나 내가 CS 윈드 들어가려고 한다. OCI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이거 초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다 노출되기 전에 사신 분들은 박수 쳐야 되는 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끌고 가도 되겠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중에서 내가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는데 그 기분 매도 의견 하고 다시 밑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분이.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하고 다르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근데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확률을.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맞췄던 적중률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생각했던 거 적중률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정말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케미칼을 다 터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이야기했던 사람. 반도체 지금 랜드 막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주식들이 막 있잖아요. 이제 막 이야기하는 사람 생기죠. 그 전에 이야기한 사람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금 당장에도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았잖아. 전기차도 당장에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았잖아. 근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 그러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뭐 100% 성공을 보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꿈은 이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해야 되겠구나. 약한 주식보다는 강한 쪽 점점 비중을 실어야 되겠구나. 노출된 재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재생산하라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계좌에 진짜 도움이 돼요. 이거 진짜 깨우치셔야 됩니다. 주식할 때 진짜 핵심 본질을 못 잡으면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해져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잔재주 부리다가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다가. 근데 이거 딱 깨우치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수급 분석도 중요하고 뉴스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뭐 가격 이거 많이 올라 이런 거 핵심 본질을 내가 찾아내느냐. 그리고 이 키워드가 납득되는 요인이냐. 그럴 때 지를 수 있는 거고 소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시길 바라요. 저는 주식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아래쪽으로는 2460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460.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400이 지지가 되면 일단 위쪽으로는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2540을 갈지 2530을 갈지 이건 모르겠고 그냥 계속 상방이 열려있구나 열어놓는 겁니다. 2460 아셨죠? 그리고 2460이 무너졌다. 그러면 2390까지는 열려있구나. 이게 다예요. 현재 지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은. 아시겠죠?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지금 앞으로 내가 지수를 바라볼 때 2460에서는 계속 상방이 뚫려 있구나. 그죠? 그리고 2460이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2390까지는 하방을 오픈해야 되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주식 비중이나 현금 비중이나 이런 거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2460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보면 근데 저 거래 대금이 경기 민감주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피해 주식들. 그 주식에 의한 상승입니다. 경기 민감주. 그래서 뭐 카지노도 한 번씩 올라갔고 여행주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화학주도 겁나 잘 갔고 뭐 철강주도 반등 나오고 은행이나 증권 다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테스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 랜드 쪽, 그다음에 이제 OLED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금융주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쪽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 화학주 쪽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제 기준에 그냥 IT 반도체나 OLED가 리스크는 적고 상방 쪽을 편안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전략 제시할 수 있구나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각자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을 한번 좀 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63,200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낸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램으로만 평가받던 기업이 이제 낸드의 수익성이 더해지게 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보다 더 좋게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배당금을 늘리는 구조로 가거나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구조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으로 삼성 지배구조 이슈가 있으니 이왕 반도체 할 거라면 배당금 확대 정책 관련되어서 유리한 삼성전자 우선주나 또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하이닉스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에 공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 거고 난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추천드렸었고 그다음에 테스 그죠? 반도체 쪽 관련돼서 테스 한 2만 5, 6천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전 테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램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디램도 있고 낸드도 있는데 낸드 쪽에 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120단 위주, 하이닉스도 90단에서 120단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 177단 마이크론이 불을 지폈죠. 그래서 낸드 적중수 쪽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고 감소는 낸드가 디램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디램보다 낸드의 재고량이 더 빨리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요. 낸드 매출이 제일 많은 업체가 테스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합니다. 워닝 IPS는 삼성 쪽만 하잖아요. 지금 더 급한 건 하이닉스거든.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테스. 이번 주에 많이 이야기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KC텍, CMP, 웨이퍼를 쌓는 과정 속에서요. 불순물이 있거나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평탄하게. 그리고 특수한 어떤 소재를 넣어야 되거든요. KC텍. 낸드 쪽 관련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KC텍, 반도체 쪽은 이쪽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요. 기술 반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 구조적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녹십자 들고 오신 분들 있었거든요. 사실 생방송에 22만, 23만 원 정도 그때 방송 보고 사신 분 같은데 그분 제가 이거 41만 원대 이익 시연하면서 가르쳐 준 게 테스하고 그 SK 하이닉스입니다. 11월 10일이잖아요. 요때 전후로 교체됐던 시점이 이거예요. 그 조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바이넥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만 4, 5천 원대 추천드렸었죠. 저희가 3만 1천 원의 차익 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나오잖아요. 전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그죠? 이거는 박스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전 CM으로 해야 된다고요. 위탁 생산. 아시겠죠? 이쪽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 그러니까 화이자 쪽 관련돼서 냉동 보관 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치매 관련돼 가지고 뭐 아두카누맙 이 자문회에서 좀 반대 의견 때문에 좀 급락이 있었다가 또 급락이 있다가 또 기술 반등 나오고 막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보였냐면 RNA 쪽 관련돼서는 이제 올렉스 이거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이쪽 그 다음에 원재료 공급하고 있는 ST팜 그러니까 RNA 쪽은 이쪽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신바이오 오늘 급락 흐름 나와서 12% 조정 나왔었고 일신바이오 그 다음에 퓨처캠 그죠? 이 주식도 급등 났다가 조정 나왔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젠백스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일신바이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공장에서 이제 동결 처리 쪽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드체인 관련된 주식은 테마 성격으로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젠백스가 살아남는다는 거는 치매 이슈는 적어도 내년 3월 7일까지, 3월 6일까지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치매 관련된 것도 일단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테마로 살아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뭐 조정이 나왔을 때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IT 반도체 섹터와 OLE랑 같이 좀 엮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많이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나 해가지고 제가 좀 다시 이제 5G를 서서히 강조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간 수고하셨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